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명의 당대표 후보들, 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자, 이 4명 모두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이 4명의 연쇄 인터뷰 시리즈 첫 탄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파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입장,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냐는 반박도 나왔고, 또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한동훈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어제 인터뷰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오늘은 두 번째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의 인터뷰만큼 파문이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배신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총선 때 만났던 이야기, 그 이외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최근 만난 이야기들을 풀어놨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목들도 많았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도 지금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언론들은 이렇게 연쇄 인터뷰를 실으면서 그들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주자, 그러니까 이 원외에 있는 한동훈 원희룡이 아니라 원내에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 치고 나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그리고 이기는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원희룡 후보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공동 창업자다. 지금 창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는 내부 분열로 힘도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했던 2017년 탄핵 사태 재발만은 막아야 한다. 배신의 정치, 계산의 정치는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총선 후 자맹을 하다가 출마를 선언한 이유를 묻자 선거 때 모든 걸 쏟았다.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지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저를 도왔던 동지들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구실점 없이 탄핵 음모에 휘말리고 군열로 치달을 수 있다. 막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압박했고 결국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출마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6월 초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다녀와 보고하는 자리였다. 밥 한 공기에 미역국 넣고 식사하며 국토부 장관 시절 있었던 해외 수주 후일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대통령께서 윤상현, 나경원 후보와 만났고 한동훈 후보와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게 전부다. 그 후 전당대회 도전을 결정하고 전화로 연락드렸다. 잘해보라고 하셨다.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 절대다수가 선공수처 수사 후 특검을 주장한다. 사법영역을 정치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 독주에 폭주에 여당 지도부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여당이 내부 분열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서 힘도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게 당원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불안이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제가 필요한 이유다. 자, 특검법을 제 의결하면 부결시킬 수 있을까? 이건 100석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 여당의 108석은 쪼개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반면 똘똘 뭉치면 192석 야권의 힘자랑이 부각되며 국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친동생 같은 관계였지 않는가? 저는 대선 경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는 경쟁자였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동 창업자가 됐다. 중간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배신의 정치, 계산의 정치가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 후보가 배신의 정신을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묻자 한 후보가 그런 인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인기가 올라간다. 지금 당대표가 돼 당을 접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지금 이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주변의 정치 브로커 같은 인간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주변의 좌파가 문제라고 했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다 대선에서 실패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비슷한 과정이었다. 우리 당의 인기 유망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자, 이 총선 후 한동훈 후보와 식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눈 맞으러 갔을 때 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만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후보는 당이 왜 이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라고 하는 등 친형제같이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통했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이재명을 쳐넣어야 한다는 발언이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한 말이었다. 지난 2년간 검찰과 법무행정은 뭘 했는지 울분과 답답함을 느낀다. 당대표가 되면 사법 지원만큼은 최대한 감시해서 막겠다. 사법 지원만 없다면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이 조선일보의 원희룡 인터뷰 한동훈 측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